소변에 거품이 보였는데도 그냥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변기물 때문일 수도 있고, 소변 줄기가 새서 그럴 수도 있고, 몸이 조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죠.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이 보이는 소변 거품인데 왜 어떤 경우는 괜찮고 어떤 경우는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걸까요? 바로 이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확인이 필요한 시점을 놓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몸이 보내는 의미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거품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지나갈 수 있지만 어떤 거품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먼저 보여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차이를 자세히 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한번 괜찮았던 경험이 있으면 다음에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반복되면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에도 점점 둔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잠깐 신경이 쓰였던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한 장난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그 익숙함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변 거품은 통증처럼 강하게 느껴지는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더 쉽게 무시되기 쉽습니다. 아프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생활에 큰 불편이 없으니 나중에 확인하면 된다고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늘 큰 신호부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해 보이는 변화로 먼저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소변 거품에 대해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 오해가 확인해야 할 시점을 늦추게 되는지 차근차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겁을 드리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몸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불필요한 불안은 줄이면서 필요한 때에는 놓치지 않도록 돕기 위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기준이 정말 맞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한 번 더 살펴봐야 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가장 흔한 오해부터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소변 거품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생각들이 가장 흔하게 퍼져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보이면 먼저 변기 상태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제 성분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청소를 한 직후라서 생긴 현상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소변 줄기가 강하게 떨어지면서 공기가 섞여 거품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설명은 아닙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농도가 짙어져서 그런 것이라고 여기거나 몸이 피곤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변화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품을 보더라도 특별히 걱정하지 않고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시적인 원인으로 거품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이 모든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데도 처음에 들었던 설명 하나로 계속 해석해버리는 경우입니다. 한번 괜찮았던 경험이 기준이 돼요. 다음에도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반복되는 변화 속에 담긴 의미를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형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원인까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이유로 모든 상황을 단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소변, 거품이라는 같은 현상이라도 그 발생 방식과 반복 여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할 기준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관찰과 비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시간이 지나도 같은 양상이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르게 해석해야 할 거품의 차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경우 소변 위에 생기는 거품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같은 현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면 분명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품은 대체로 크기가 비교적 크고 표면이 듬성듬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물리적인 요인이나 일시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조금 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품도 있습니다. 이런 거품은 입자가 작고 촘촘하게 모여 있으며 표면에 얇게 퍼져 있는 형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상당 시간 동안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거품이지만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모든 상황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거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거품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관찰하는 습관을 가지면 내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차이만으로 상태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패턴과 함께 나타난다면 그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자세히 보고 비교하는 태도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러한 차이를 실제로 경험한 사례를 통해 왜 이런 구분이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60대 후반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을 여러 번 보셨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통증이나 뚜렷한 불편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병원을 찾아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일상생활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변화는 점점 익숙한 장면이 되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쉽게 피로를 느끼고 하루를 보내고 나면 다리가 무겁고 붓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단순한 피곤함이나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검사를 받아보게 되었고 이미 몸의 상태가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특정 결과를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초기에 반복되던 작은 신호를 가볍게 넘기게 되면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 몸은 갑자기 큰 변화를 보여주기보다 이처럼 작은 변화가 쌓이면서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가 익숙해지면 그 의미를 알아차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변화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태도입니다. 왜 이런 신호들이 특히 어르신들께서 더 놓치기 쉬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예전보다 피로를 더 느끼거나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있어도 그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모든 변화를 같은 기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중요한 신호까지 놓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통증에 대한 인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통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으면 괜찮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변화가 통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서서히 진행되는 변화일수록 뚜렷한 불편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때는 확인을 미루게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생활이 가능하고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지금 당장은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이 겹치면서 작은 변화가 반복되더라도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확인해야 할 시점이 점점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의식적인 관찰입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반복된다면 그 변화를 한 번 더 살펴보고 기록해보는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무조건 괜찮다고 넘기기보다는 필요할 때 확인해보는 균형 잡힌 태도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 익숙해지고 그로 인해 중요한 신호를 놓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습관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비슷한 생활을 반복하면서 지내기 때문에 작은 변화가 생겨도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수분 섭취와 관련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몸속의 수분 균형이 소변의 농도가 짙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품이 더 눈에 띄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식습관 역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짠 음식 위주의 식단은 몸의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오랜 기간 반복될 경우 변화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물이나 간이 강한 음식을 자주 드시는 경우에는 자신의 식습관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약물을 자주 사용하는 습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불편함이 있을 때 간편하게 약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용 빈도와 기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정기적인 확인입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확인을 미루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하면서 눈에 보이는 작은 변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원인으로 단정하기보다 생활 전반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생활 속 작은 습관을 돌아보고 반복되는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도 몸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어떤 특정한 증상 그 자체보다도 그 변화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몸은 계속해서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그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면 그 의미를 늦게 알아차리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익숙함이라는 감각은 매우 강력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신경 쓰였던 변화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괜찮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확인해보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확신은 때로 판단을 멈추게 만들지만 확인은 새로운 정보를 통해 상황을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지금 당장은 특별한 불편이 없고 일상에 지장이 없더라도
비슷한 변화가 반복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내 몸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관찰이나 기록만으로도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단순합니다. 무조건 괜찮다고 넘기지도 않고 무조건 문제라고 단정하지도 않는 균형입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적절한 시점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어떤 선택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변 거품은 누구에게나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태와 지속 시간 그리고 반복 여부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오해. 경기 때문일 것이다. 물을 덜 마셔서 그렇다. 피곤해서 그렇다. 이러한 생각이 항상 틀린 것은 아니지만 모든 상황을 설명해주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겉으로 비슷해 보이는 거품이라도 자세히 관찰하면 다른 특징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내 몸 상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례를 통해 작은 변화를 가볍게 넘겼을 때 확인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 익숙해지고 통증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 의식적인 관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습관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분 섭취, 식습관, 약물 사용, 그리고 정기적인 확인 여부까지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원인으로만 판단하기보다 전체적인 생활 패턴을 함께 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확신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넘기기보다 반복되는 변화가 있다면 한 번 더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최근 상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변화가 반복되고 있었는지, 그동안 그냥 지나쳐온 신호는 없었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간단한 검사로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영상은 특정한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으며 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대응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기보다 가족이나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태도, 그것이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